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짤막한 상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정규 강의 지금 공지가 올라갔죠. 어떤 강의를 할 겁니까? 그에 대한 맛보기 정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통회사 출신입니다.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점포 개발을 굉장히 긴 시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가는 월세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제 업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저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강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요. 근데 또 강의를 일주일에 한 6번씩 강의를 하니까 다른 강사님들의 어떤 한 20년치, 30년치 강의한 정도로 강의를 했죠. 자, 김종률의 상가 투자 강의는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남양주 별내에 리치플라자 3층이 경매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31평이고요. 3억 5,800에 감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31평이고 3억 5,800이다. 한번 볼까요? 사진 용지 한번 보겠습니다. 1층에 다이소가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 3층이네요. 그죠? 이렇게 다이소 있고 병원 있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로드뷰를 보면은 요런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주거지가 에워싸져 있고요. 예. 프라자 상가가 있는데 다이소도 있고 맘스터치도 있고 옆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런 데들이 임대가 잘 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사면 돈이 됩니다. 나는 이런 거짓 개똥 같은 소리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이런 수업 받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렇게 강의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로드뷰 보고 쓱쓱 보고 하면 옆에 이런 업종 들어오고 이랬으니까 여기 임대 좀 잘 되겠네. 그거 여러분들은 계산 못해요? 다 할 수 있거든.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는 그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저만의 공식으로 말씀드리죠. 요런 동네가 배우 세대의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되고 상가 공급은 어떻고 그래서 여기 입지지수는 어떻고 지역 수준은 어떻고 이래가지고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오겠다라고 계산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1층 임대료가 얼마쯤 나오겠다. 몰라요. 여기 지역은 아는데 임대료 모르거든요. 그 뭐 약국자리 이런 거 빼고 뭐 요런 데 라인으로 한다면 임대료가 얼마쯤 할까요? 글쎄요. 평당 한 15만 원 15만 원 전후 안 할까? 15에서 20만 원 채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한 1층이 한 16, 17쯤 안 할까라고 본다면 3층은 얼마쯤 하겠어요? 이게 30평이니까. 30평이나 하지 않고 그냥 평당가로 하자면 6만 원, 7만 원 하려나? 그죠? 그러면 임대료 시세가 얼마 정도 할까요? 그럼 200만 원 왔다 갔다 하겠네. 180에서 200만 원 정도 하겠네. 맞나요? 예, 맞죠. 지금처럼 구하는 방법을 제가 강의 때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식을 알면, 얘가 로드뷰 같은 걸 안 보게 했죠. 다시 해볼게요. 여기 입주 전이어도 임대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제가 강의로 상가 투자를 어떤 초반에 제 상가 정규 강의를 한 1주차, 2주차, 3주차쯤 들으면 요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는 몇 층짜리 이런 데가 임대료 얼마나 받을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 계산하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조금 더 길게 넘어간다.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제 수강생 투자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제 수강생 사례를 가지고 딴 데서도 막 강의를 하던데 어쨌든 제 수강생 사례인데 요걸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포의 합정역입니다. 합정대로변에 있는 상가고요. 로드뷰를 보면 뭐 있나 살펴보았더니 위에 오피스텔 있고 거기에 1층에 있는 CU 자리입니다. 어때요? 자, 마포 합정대로변에 지하철역 바로 앞에 보이고 오피스텔 건물이 1층 자리 겁나게 좋아 보이죠? 그죠? 자,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면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요거는 조금 고급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쌓고 올라와야 되는데 대단히 좋아 보이겠지만 자, 이야기해 봅시다. 마포 합정대로변이고 지하철역 바로 앞입니다. 좋아 보이죠? 눈에 좋아 보이니까 분양가나 뭐 매매도 비쌀까요? 예, 그럴 것 같죠? 자, 그러면 장사도 잘 될까요? 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저는 배우 수요, 주동선 요걸로 강의를 합니다. 하도 많은 강사들이 짱 뺏게 돼가지고 그냥 그런데 아무튼 여기 자리에 여기 앞에 역 앞에 자리에 가장 큰 배우 수는 등지고는 배우 수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사람들의 생활 동선이 어디로 가느냐? 지하철 타러 가는 동선이 6호선 타러 가는 사람들은 요렇게 와서 이쪽 출구로 갈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은 요렇게 가겠죠, 맞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로드뷰를 보면 이 골목길로 나온 사람들의 동선이 어디로 갑니까? 3번 출구 훨씬 가깝죠. 이쪽 출구 멀죠? 맞나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버스 노선을 맞네요. 버스 정류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인근에 배우 수요들 있죠. 딱 요 정도밖에 찾아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오피스텔 세대수가 여기 메르빌 오피스텔 세대수가 잠깐만요. 152세대네요. 그러니까 150세대쯤 되면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온다. 요거 제가 강의 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월세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데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순수 가맹 형태가 있고 위탁 가맹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본부가 임차해서 위탁 가맹인데 자리가 좋은 경우에 뭐 CU 본부가 임차다. 걔 똑같은 소리 하고 있죠.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 매출은 기본적인 매출 나올 건데 임대료는 기본 어떤 수준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절충안으로서 위탁안을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자리가 좋아서 위탁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경우는 월세는 얼마나 받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는 월세를 최대 한 350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월세는 5천에 380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죠. 그죠? 물론 이제 350이라고 우리 회원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예, 우리 회원님이 400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제 계약은 380에 했죠.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여기가 더 올라갈 게 없고 그러나 인기 지역이고 유명 프랜차이즈가 임차를 했고 더군다나 본부가 임차했기 때문에 매매는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른 매매하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8억 얼마에 낙찰받아서 11억 5천엔가 매매했던 사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설명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수강생 누구 낙찰 받으신 분들 모셔와가지고 얼마에 낙찰받았고 월세 얼마 받고 실투자 얼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무용담 같은 이야기들을 강의대 또는 강의 홍보 때 먼저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물건들이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겠다.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분양가라든지 감정평가 금액이 고평가되어 있겠다. 또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이 상가는 월세가 얼마쯤 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자,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